네, 딥마인드 종목 번호 223310입니다. 이 종목도 살짝 업데이트 할게요. 이건 일단 지워도 되겠죠. 60에서 올라탔기 때문에 이 지선 위로. 그가 혹시라도 제가 업데이트 못한 종목들, 뭐 대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지만 업데이트 못한 종목들 중에 61선이나 121선이 올라탔는데 그 지지선이 그 지지선에서 매수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 밑에 지지선에서. 그럴까봐 제가 지금 지우는 거예요. 이건 다 누구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 때문에. 혹여나 오인하고 그걸 다 잡으려고 뭐야 이거? 3901 3901 오인하고 매수하려 들까봐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499 제가 뭐 제 말에 100%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조정을 받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게 하루 조정으로 끝난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만약에 회전시켜야 할 종목이 있다. 핸들링 해야 할 종목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배당금 크기는 제가 분명히 올렸으니까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텐데 제가 배당금 어느 정도 받는지 그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음, 그 배당금의 핸들링을 주로 어떻게 하느냐? 어, CMA 계좌라던가 CMA 계좌라던가 또는 CMA 계좌라던가 또는 다른 좀 스무스하게 움직이지만 왜냐면 주식 투자에도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안정적인 자산 쪽으로 핸들링을 하죠. 예. 지금같이 한국의 원화 가치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발생했을 때는 특히 그렇게 하죠. 대신 그 안전하게 핸들링할 수 있는 그 자산은 원화 가치의 자산은 아닐 거예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원화 가치겠지만 그 자산은 해외 증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원화를 그 달러로 변경한 다음에 달러가 그 원화 그 해외 자산 해외 통화로 변경이 돼서 투자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그걸 투자함으로써도 다른 통화를 소유하고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게 해지예요. 해지. 해지는 보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 해지에 대한 의미를 이해 못 하시겠으면,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이 뭐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건이 터질 때, 예?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게 보험이죠. 자동차를 끌어, 자동차 보험을 들어놨어. 사고가 터져. 그러면 해결을 해주겠죠. 그 보험이.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월에 꼬박꼬박 돈을 내는 거고 이해되시죠? 네. 그런 불확실성에서 노출되는 걸 회피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한국 통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럼 그 통화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통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통화가 한국 통화보다 더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계산할 수 있어요? 못해.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해외 증시라도 분산을 한다. 제가 지금 딱히 뭐라고 언급을 안 해주는 이유는 그건 내가 여러분한테 해줄 이유가 없어. 네. 이 정도의 팁만 드리는 것만으로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거를 짧은 시간 만에 얻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투자 자문사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제가 여러분의 핸들링을 해주는 투자 자문이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유사 투자 자문도 해봤고,
윗사 투자 자문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뭐 투자 자문도 차리려면 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좀 뭐라 그래야 돼? 회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골치 아프더라고. 예. 제가 그냥 심심풀이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회계사에다 무조건 맡겨야 돼. 회계 세무사에다가. 예. 복식 기재이기 때문에. 복식이라고 하는 게 맞나? 하여튼 그래요. 예. 아무튼 그래요. 예. 법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예. 투자자문. 법인을 세우기 때문에 1인 법인도 세울 수 있어요. 예. 추후에 제가 배당금이 상당히 올라가면 1인 법인 무조건 세울 거예요. 예. 추후에 배당금이 상당히 올라가면. 예.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 왜? 배당이 20% 2천만 원, 2천만 원 이상에 초과하는 거, 그러니까 그 1인 법인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소모적인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소모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 대비해서 그 2천만 원을 다운시켰죠. 어떤 미친 정부가 2천만 원 다운시켰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져. 만약에 우리가 4천이었어요. 은행 이자나 이제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를 4천이었는데 그걸 떨궜어 2천으로. 2천원을 떨궜다는 건 뭐예요? 돈의 가치는 4천의 가치가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그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잖아요. 별도의 이자를 별도의 세금을 더 내라는. 근데 돈의 가치는 이미 4천만 원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거를 올려주진 못할 망정 그 4천을 2천만 원 낮췄다는 건 지금 예를 들면 음, 뭐에다가 표현을 해야지 좋을까? 부가가치세를 만약에 어, 집을 사고 파는데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칩시다. 예,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그거를 20% 매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 매기는 기준을 다운시켰으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가가치세를 5억짜리 집을 사면 10%야. 근데 10억짜리 집을 사면 20%야. 근데 이제 5억짜리 집을 사도 20%를 내라고 그래. 10억짜리 집을 사면 40%를 내라고 그래.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게 올라가는 거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그걸 다운그레이징 한 거죠. 예를 들면 4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였는데 원천 징수만 내면 돼요. 비과세라는 건 없어요. 배당소득이 원천 징수를 내는 거예요. 15%를. 근데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다운시켰죠. 그럼 10억에서 내는 세금에서 10억 이상일 경우에 내는 세금을 지금 5억인, 만약에 부동산을 예를 들면 5억인 자산에다가 매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세율을 올린 거나 마찬가지의 개념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배당 많이 안 받는 사람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일 거예요. 네.